사회복지학은 가족 및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문제 등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 연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욕구 및 문제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한 복지 현장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의 많은 발생과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나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학과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특성은 아동 트랙과 청소년 트랙으로 나눠져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하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아동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인교육의 완성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사회복지 인력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이론 수업 외에 사회복지 실습 기초, 보육 실습, 청소년 실습, 사회복지 현장 실습 등의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현장 중심 실천 전문인인 사회복지사로 거듭 태어납니다. 장인의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맞춰주고 웃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손을 잡아드리면 정말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보듬어주고 싶어서 여기 과에 들어와서 청소년에 관한 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 연관시켜서 케어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섬김의 인재, 주도적 인재, 현장형 인재, 개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인간애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복지산업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교육 등을 통해 최적화된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 문제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병원 및 복지시설의 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수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지역의 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에서 뜻있는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히트메이커 8기 김성현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몰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텝짐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준수하며 감염병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1부의 두 번째 시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따뜻한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사회복지과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사전 질문들 중 라이브에서 소개된 질문은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리 사전 질문을 남기지 못한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온택트 Q&A 질문을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시청자분들께도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 이영렬입니다. 먼저 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대전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에서 1년, 그리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13년을 근무하였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병행했습니다. 네, 교수님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학위 병행까지 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멋진데요.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 모두 사회복지과가 어떤 학과인지 매우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학과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은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왜 발생되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익숙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요. 예, 아주 쉽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 및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사회적 욕구라는 단어가 저에겐 조금 어려운데요. 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다양한 사회 문제로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 이게 우리나라 세계 OECD 국가 중에 1, 2위 또 다투고 있죠.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가정 폭력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어떤 빈곤 및 노인성 질환인 어떤 치매 등 이런 문제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 가족에 전적으로 책임시키는 게 아니고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로 들어주시니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까운 문제들인데요. 네. 그러면 이런 해결 방안을 공부하는 학과가 사회복지학과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안인 국가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 기술 방법을 공부하는 학과가 바로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 없는 학문, 따뜻함이 있는 학문이군요. 그렇다면 이론과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저를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근무했던 직장을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사회복지는 현장 학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인 어떤 정책, 제도, 행정, 법제 등의 과목들을 배우고 난 후에 실천적인 상담, 프로그램, 프로포절 작성 등을 최대한 현장 중심적인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란 현장 학문이군요. 그렇다면 어떤 실습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수업 안에서도 최대한 현장 중심적인 어떤 차원에서 예시문이라든가 또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 달씩 진행되는 사회복지 관련 실습도 3번이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은 현장 실습 진행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는 없습니다. 와,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만큼 현장 실무 인재를 키우는 사회복지과가 없다는 것은 정말 대전보건대학교 입학만으로도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외에도 학과만이 가진 장점,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2가지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현장감 강화를 위해 실습을 3번이나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동아리 봉사활동을 모든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대전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는 매년 대전, 충북, 충남의 취업률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2019년도 사회복지가 전국 1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좀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학생들이 3년제 학과를 졸업 후에 직장에 다니면서 1년제 심화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4년제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힘으로 4년제 학위까지 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죠. 예. 정말 교수님의 자부심이 뿜뿜 느껴지는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데요. 미래의 직업으로서 사회복지과는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예,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사람의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상담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실천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이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없어질 직업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가 변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직업들이 사라지는 지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사회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다양하게 바뀌고 욕구도 변화되고 이런 어떤 사항들이 예를 들자면 그 제가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문제들 사회복지 어떤 굉장히 좀 핵심적인 어떤 문제들이 어떤 다문화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로서 과거에는 어떤 가정 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최근에는 그 자녀들의 어떤 교육 문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적응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문제들, 군대에서의 어떤 집단 그 사살 사건 등 막 뭐 크게 좀 벌어지죠.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이 계속 다양하게 바뀌고 나타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의 사회복지는 미래에도 계속 발전하고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네,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인 사회복지도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따뜻한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설명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온택트 입학 설명회 히트온 라이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스태프진 모두 촬영 전 체온 체크와 손소독도 모두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벤트 페이지에 올라온 우리 학생들의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사전 질문들 남겨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떨까요?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고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복지 환경은 매우 넓습니다. 그 대상자별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이면 뭐 어디든지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기관으로 취업하게 되면 보통 연봉은 어떤가요? 예, 그 연봉의 경우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에 준합니다. 거의 국민들이 내는 어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금의 형태이고 거의가 호봉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같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넓은 취업 분야의 증가는 호봉인 건군요. 혹시 취업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사회복지관, 또 뭐 자활센터, 어린이집, 장애인 주거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숙인 지원센터, 어린이집 뭐 이런 등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곳에서 정말 활약을 할 수 있군요. 그 다음에 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요새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 부분 다른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저도 그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국가기관입니다. 노동부 기관인데 사회복지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기가 힘들죠. 뭐 어쨌든 그 사회복지과를 좀 입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가 좀 이게 생각이 나는 그 제 자랑거리인 어떤 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수업 때 보니까 남학생인데 핑크색에 가까운 이렇게 빠마머리를 했어요. 뭐 그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그 남자 어떤 그 인형 가지고 뭐 그런 어떤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을 해보니까 경기도 화성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굳이 대전까지 왔을까? 왜 대전까지 왔을까? 예, 그 수도권이 뭐냐 수도권 그 경기도 쪽에서 그냥 다니든지 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왕복 5시간 정도를 그 2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그냥 다니더라고요. 5시간이나요? 예. 정말 지쳤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친구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 뭐 게다가 그 군 면제가 될 만큼 심장이 좋지가 않았고요. 통학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수업 때는 뭐 계속 졸고 그리고 주의를 저는 계속 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복지직 그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반전인데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필기에 합격을 한 거군요. 예,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뭐 그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그 후에 공무원 지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해 주었고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수막도 학교 출구 쪽에 부착을 했고요.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가서 주례를 할 생각입니다. 주례까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학과 전공 공부를 통해서 필기도 합격하고 교수님의 여러 정보와 안내와 도움으로 최종 합격까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학생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학과 공부와 교수님들의 이렇게 도움으로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많은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택트 Q&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전 질문들 다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아쉽게도 마지막 온택트 Q&A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서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도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네, 콩이님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과정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그 학과 같은 경우는 수업을 수업을 주중에 네.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건 야간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격증 취득 부분을 저희는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콩이님이 이어서 질문 네.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4년제 대학과 차별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문 중심입니다.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현장 실천적인 어떤 인재 양성. 그러니까 실천 중심으로 수업을 거의 이루어지고 그리고 취업에 사실은 굉장히 또 그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일례를죠. 그냥 공부를 좀 많이 그냥 하고 싶고 순수하게 그러고 싶으면은 4년제 가는 대학을 가는 게 맞고요. 취업에 대한 어떤 비중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저희 학과 이렇게 좀 오시면은 취업하는 데는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무 중심과 취업 중심으로 하는 예, 대전보건대학교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D님이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의 사회복지학과의 미래 전망은 어떠한가요? 이거 아까 앞서 질문했던 건데 그리고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차이점도 여쭤보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간병인의 어떤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로 요양시설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직책으로 가게 되는 거지 직접적인 어떤 노인분들 어떤 케어 업무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그 이제 아래 단계의 어떤 간병인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체다치즈님이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직장을 병행하면서 학사학위 따는 거 힘들지 않은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화과정인데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한 학기에 4과목 정도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 화요일 저 같은 경우 지금도 뭐 심화과정 지금 지도 교수인데 화요일 목요일 7시부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0시까지. 그래서 그 수업 좀 근무 끝나고 좀 빨리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 그렇게 두 과목씩 그렇게 들으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학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개월 6월 한 중순까지 하면 또 방학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 또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9월달 되면 또 개학을 하게 되고 또 12월 또 중순 되면 또 방학을 하게 되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많이 정말 질문 남겨주셨는데 다 읽고 싶은데 네. 여기까지 이 질문들 중에서 마음에 드셨던 질문 한 가지만 혹시 골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 사회복지과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회복지과는 없어질 그런 어떤 직업군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그런 어떤 직업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도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졸업을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없어졌어요. 그 얼마나 좀 슬플까요? 사회복지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원불멸하게 끝까지 갈 학문이 사회복지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그럼 아까 D님이 남겨주신 미래 전망 그 질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예. 네. 그럼 D님 선정해서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긴 시간 함께 라이브를 달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 20분간 많이 떨리셨을 텐데 고생해주신 우리 교수님, 신입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자님이 고생 많으셨죠. 저야 감사합니다. 저희 학과 홍보하는 건데 10번 100번이라도 제가 해야죠. 그 사회복지는 마음이 있어도 실천이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봉사, 자선적인 어떤 시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상담 기법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등 매우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추세입니다. 본인이 부족하더라도 사회복지를 직업을 갖고 싶은 그런 학생들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 가르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너무나도 따뜻한 마지막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해주신 교수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된 히트몰 라이브 녹화본은 오늘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대전보건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2부에는 뷰티케어과 패션 컬러리스트 스타일리스트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